그런데 말이죠. 드라이버는 6mm로 고정입니다. 이건 소니 디자이너의 횡포인지 아니면 어쿠스틱 엔지니어의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이즈를 키우면 편하게 튜닝할 수 있을 텐데 6mm 지름은 그대로예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영딥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인사할 때 수식어를 좀 넣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순히 측정 전문 리뷰어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듯하여 측정 전문 리뷰어가 아닌 실제 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영상은 이전 WF-1000X Mark4 리뷰를 할 때 했던 말이에요. WF-1000X Mark4는 소니 디자인의 횡포인지 어쿠스틱 엔지니어의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ANC 이어폰에 6파이 이어폰을 탑재했었죠. 오늘 리뷰할 소니 WF-1000X Mark5는 제 말대로 드라이버가 커졌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커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WF-1000X Mark5라고 다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1000X Mark5라고 줄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는 1000X Mark4하고 비슷하니까 언박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폰이 정말 많이 작아졌어요. 케이스부터 폭이 조금 줄었고, 폭이 줄었나? 화면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네요. 그리고 이 두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어버드에 유광이 들어가가지고 이 뺄 때 좀 힘들어요. 이거를 한 손가락으로 걸어서 올리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어버드를 비교해서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하우징 크기가 25% 작아졌다고 하는데 실제 보기에도 엄청 작아진 게 눈에 확 보입니다. 그리고 컬러 톤도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여기 터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유광이에요. 그래서 제품 꺼낼 때 살짝 미끄러지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또한 이번에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이어버드 팁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성능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어팁을 빼서 비교해보면 실리콘은 살짝 더 두꺼워지고 폼은 더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어팁에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메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1000X Mark4에는 없죠. 그래서 이어폰 노즐을 보면 1000X Mark4에는 폼으로 먼지 유입을 막는데 1000X Mark5는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가 바로 노출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어팁을 바꾸더라도 전면에 메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착용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1000X Mark4, 오른쪽은 1000X Mark5. 보기 어떠신가요? 확실히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소니에서 자체 개발한 V2 칩이 메인으로 탑재되면서 블루투스 5.3 버전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LDAC은 신경이 쓰일 정도로 끊김이 좀 있었어요. 특히 유튜브 영상 볼 때 이렇게 한쪽만 끊기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이 LC3 코덱은 정식으로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는데 1000X Mark4에서는 원래 LDAC 사용 시 멀티 포인트 사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소니에서 LDAC 사용 시 멀티 포인트가 되도록 열어줬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마크5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크4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 딜레이를 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 287ms, Z 폴드에서 250ms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77ms, Z 폴드에서 77ms, 둘 다 행운의 7이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이 딜레이는 버퍼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LDAC으로 연결하면 165ms로 AAC보다 짧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세팅해놨을까요? LDAC으로 연결했을 때 좀 끊긴다고 했었잖아요. 딜레이가 짧다는 건 버퍼도 짧다는 얘기예요. 짧은 게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짧게 세팅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음질 우선이니까 딜레이를 한 4에서 500ms 정도로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구동시간은 이어버드 단독 ANC를 켜고 최대 8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ANC를 끄면 12시간까지 늘어나고요. 충전 케이스로 2회 충전을 지원해서 최대 24시간까지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형은 작아지고 8.4파이로 드라이버가 커졌는데 드라이버 시간이 같아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 드라이버가 작을수록 효율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어폰용 드라이버는 반대입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크기가 클수록 감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8.4파이가 감도가 높으니까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LD에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데 1000X 마크 4에서 이 배터리 좌우 불균형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해결되진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다음 통화 성능을 보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마이크 배치를 보면 이 외부의 마이크가 1개인지 2개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제품 설명 이미지에는 ANC용 마이크 3개를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 VPU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이어버드에 보면 위쪽에 외부 마이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통화 성능이 어떤지 에어팟 프로 2와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영집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소니 WF-1000X 마크 5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소니 WF-1000X 마크 5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진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1000X 마크 4처럼 이 게이트를 이용해서 말할 때만 마이크를 열어주는 방식이긴 한데 말할 때 외부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리네요. 아주 노이즈처럼. 제가 실제 통화할 때도 이 목소리가 갈라져서 안 들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품의 문제인지 실제로도 그렇게 녹음이 됐습니다. 이게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는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NC 성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ANC 성능은 드라이버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ANC 성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다 라고 체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ANC를 위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000X 마크 4에서 V1 기반 프로세서 1개만 탑재해서 ANC까지 처리를 했었는데 1000X 마크 5에서는 V2 프로세서와 함께 ANC 전용 칩인 QN2E까지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1000X 마크 4에서 2개의 마이크를 사용했었어요. 이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인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보니까 이 마이크가 피드백 마이크인데 드라이버 전면이 아닌 드라이버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피드백 마이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전에는 이걸 못 봤는지. 아무튼 이번에는 1000X 마크 5는 피드백 마이크를 2개로 늘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최초의 시도로 알고 있어요. 이 피드백 마이크를 2개를 사용해서 저주파수 노이즈를 더욱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보상 1000X 마크 4에 탑재된 드라이버는 6파이였는데 실제로는 7.3파이 드라이버가 탑재됐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커진 8.4파이 드라이버가 탑재됐습니다. 이 드라이버 사이즈가 40% 커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정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 사이즈는 지름으로 비율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면적으로 비율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소니의 홍보대로 6파이 드라이버에서 8.4파이로 커졌을 경우 지름으로 계산하면 40%가 커진 거지만 진동판의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28대 55로 96%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96%면 2배죠, 2배. 이 6파이와 8.4파이는 거의 2배가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 면적이죠. 이거 엄청나죠? 그런데 실제로는 7.3파이 드라이버가 탑재됐었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는 32%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드라이버 사이즈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ANC를 만들어본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ANC 성능은 드라이버와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첫 번째, 1000X 마크 4와 비교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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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소음 차단이 많이 되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측정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 천엑스 마크 4, 빨간색이 천엑스 마크 5입니다. 먼저 패시브 그래프예요. 이어팁이 바뀌고 드라이버가 바뀌었는데 일단 패시브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천엑스 마크 4도 패시브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패시브 성능이 좋으면 여기 고음 차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약 500Hz 아래는 패시브로 작용하기 힘든데 천엑스 마크 4도 상당히 패시브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천엑스 마크 5는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여기 160Hz에서는 마이너스 20dB이 나오고요. 35Hz까지 마이너스 10dB 이상이 나옵니다. 와, 이건 정말 미친 패시브 성능입니다. 이 패시브만 해도 웬만한 ANC 이어폰을 씹어먹는 성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측정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잘 나왔어요. 다음 ANC 그래프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패시브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잘 보시면 천엑스 마크 5의 패시브와 천엑스 마크 4의 ANC 성능이 비슷할 정도로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 듀얼 피드백 마이크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 극저역에서 ANC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성능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천엑스 마크 4는 실제 ANC 면적이 이만큼이고요. 천엑스 마크 5는 실제 ANC 면적이 이 정도로 조금 더 좁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듯 합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이라도 나오는 것이 진짜 대단한 성능이에요. 다음은 에어팟 프로 2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녹음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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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능에서 차이가 좀 나게 들리긴 한데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이인지 측정 데이터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패시브 먼저 볼게요. 패시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역시 에어팟 프로 2는 고음에서 차단 성능도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300Hz 아래 저역에서는 차단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ANC 성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2에서 800Hz 사이만 에어팟 프로 2가 조금 더 잘 나오지만 나머지 영역은 천엑스 마크 5가 아주 높습니다. 확실히 이번 천엑스 마크 5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몰빵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성능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전체 감소량은 어떨까요? 천엑스 마크 4가 마이너스 24.5dB이었고요. 에어팟 프로 2가 마이너스 28.1dB이었고 QC 이어버드 2가 마이너스 30.2dB로 기본 성능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천엑스 마크 5의 전체 감소량은 무려 마이너스 31.6dB입니다. 소니가 다시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천엑스 마크 4와 비교해서 7.1dB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럼 정말로 2배가 넘는 성능 향상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나죠? 자,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실제 체감은 이압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실제로 측정하면서 너무 잘 나와서 실제로 들어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들어보면은 이압이 안 느껴져서 그런가 성능이 아주 크게 체감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패시브, 이 차음 성능이 높아서 ANC의 이압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NC 강한 제품에 이압이 불편하신 분은 이 WF-1000X Mark 5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ANC 상태에서 작동 노이즈도 진짜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ANC를 켜고 있으면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이 귀마개 착용하면 뭔가 이명처럼 뭔가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런 소리가 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소리인지 약간 이명 같은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ANC 상태에서 윈드 노이즈는 확실히 잘 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소리 모드는 20단계인데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실내에서는 싹 하는 작동 노이즈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노이즈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작아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AN 상태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주변 소리 모드로 바꾸니까 더욱 크게 들리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노이즈가 왜 이렇게 크지, 이거 이 주변 소리 기능은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운드입니다. 지난 1000X 마크 4는 LDAC 탑재로 이 전반적인 해상도는 좋은데 고음이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EQ까지 추천해 드렸었죠. 그래도 다행히 EQ로 해결이 되어서 쓸만하다 생각했는데 역시 소니에서도 제 영상을 참고를 했는지 이번 1000X 마크 5는 고음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아주 이거 속이 다 시원하네요. 바로 측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1000X 마크 4와 비교한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여기 고음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고음의 소리는 드럼의 심벌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차이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EQ로 고음을 올려드린 만큼 채워줬습니다. 다음 로우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로우로 보면 고음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저음도 살짝 올라갔어요. 다음은 에어팟 프로2와 사운드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로우 그래프입니다. 에어팟 프로2가 100Hz 대역에서 조금 내려간 특성이고 중음과 고음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품 실제로 들어봤을 때 정의감에서 차이가 커요. 에어팟 프로2의 소리 밸런스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모든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코덱의 영향인지 악기 간 간격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즉 정의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뭉쳐 있어요. 대충 뭉뚱그려져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음악을 제대로 듣고 싶다면 에어팟 프로2보단 1000X 마크 5입니다. 그런데 1000X 마크 5 ANC 모드별로 소리가 좀 다릅니다. ANC를 켜면 극점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ANC를 끄면 극점이 억제되면서 아주 담백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음악 들을 땐 극점이 많은 곡을 들으면 좀 지저분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ANC를 끄고 들으면 상당히 깔끔해집니다.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EQ도 있고 이번에 내 이퀄라이저 찾기 기능도 있는데 내 이퀄라이저 찾기 기능이 괜찮은데 저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기본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굳이 EQ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밸런스가 아주 좋아졌어요. 이 ANC 모드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만 염두에서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오늘 소니의 WF-1000X 마크 5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사이즈는 작아졌는데 충격적인 ANC 성능입니다. 역시 제 말대로 드라이버 사이즈를 키우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네요. 그런데 차감 성능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동안 ANC 성능 좋은 이어폰은 이 이압 때문에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WF-1000X 마크 5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집 나간 고음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거는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통화 성능 좀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X 마크 5 다른 제품과 비교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리익스프레스 8월 공동구매 두 제품 리뷰가 아직 남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